네, 시장을 이겨라 오늘 전략입니다.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반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경기를 또 금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전략 세웁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고 그 주가가 큰 폭으로 흔들렸는데요. 일시적으로 이제 조금 완화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중기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미국에서 일어났었는데요. 예. 이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해서 약간 부채 한도를 좀 유예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미국 재무 고갈로 인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단기 금리가 조금씩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이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흐름이 뭐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좀 추세적으로 좀 스프레드가 커질 수 있다,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 장단기 금리차 역전 흐름이 나타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된다라는 의미는 경기 침체가 가까워졌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아마 증권이나 뭐 금융시장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1995년과 1998년 사례를 들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더라도 경기 침체가 바로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경기 침체가 오는 기간이 6개월에서 2년 정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저희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가 이제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꺾였던 게 작년 9월부터입니다. 그때를 고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과거와 다르게 고용 시장이라든가 소비에서 부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심리라든가 투자에서 부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의미는 결국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페드가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심리가 좀 위축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결국엔 정책을 잘못 써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라고 본다면은 정책을 다시 바로잡는다면 또 경기 침체를 좀 더 지연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그걸 고민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역전되고 경기가 안 좋은 건데 곧바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정책을 좀 썼다는 거죠. 그게 그런 유예 기간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 또 미국은 통화 정책으로 어떻게 이제 경기를 부양하느냐 있는 건데요. 예, 이번 주는 또 잭슨홀 미팅도 있고요. 어떤 걸 주목해야 됩니까? 네, 일단 저희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좀 시장에 부응하는 정책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FF 선물 금리에 올해 한 두세 번의 금리 인하 그리고 내년까지 5번이니까 기준금리가 다시 미국 같은 경우는 1%대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대로 내년에는 2020년 말에는 기준금리가 내려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의 부응에 좀 기대에 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연준 같은 경우는 미국 재무부와 굉장히 독립적인 은행은 맞는데요. 일단 최근에는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다 보니까 보통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을 때에는 사실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행정부와 그렇게 독립성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화 정책을 써서 자산 가격을 부응시키는데 이 자산 가격의 버블에 대한 우려보다는 저성장,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되는 거고 통화 정책 자체도 시장이라든가 정책적 압박에 부응해서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일단은 뭐 부채 한도 유예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채권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 기대하는 그래서 잭슨홀 미팅이 한 토요일 오전쯤에 결과가 나타날 것인데요.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네요. 사실은 뭐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시장을 충족시켜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도 있는데 안전자산은 계속 유효합니까? 금이나 혹은 뭐 채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레이트 사이클, 경기 확장세 후반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상황이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게 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목표가를 1,511로 온스당 제시를 했는데 목표가를 상회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금에 대한 투자를 더 가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희는 일단 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2차적인 목표가를 1715로 과거 10년 평균 대비 2표준 편차로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금에 대한 선호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원래는 안전자산이 뭐 채권이라든가 달러, 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채권이나 달러가 금 대비해서 더 선호가 됐었는데 최근에 일본이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거의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무이자 자산에 대한 금이 수요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없어도 금이 더 오히려 좋다라는 것이 마이너스 금리로 진입을 하면서 오히려 채권보다 금을 선호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채권이나 달러보다는 안전자산인 금이 조금 더 우선순위에서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700달러 이상이라고 그러셨죠? 네. 네. 지수 흐름 좀 보겠습니다. 뭐 하방은 어쨌든 간에 불안한 가운데 조금 다져가는 형국인데 위로도 참 가기는 좀 어려운 형국입니다. 국내 증시 단기 판단은요? 네, 일단 뭐 중국도 어제 많이 올랐고 미국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데 한국만이 좀 성과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MSCI 기준으로 전 세계 49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46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만 유일하게 부진한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로 EPS 하향 조정폭이 큰 상황이고요. 이런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당연 IT 그리고 에너지 소재 이런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섹터들의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다.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취약한 국가가 한국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 지속되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이런 침체 위험을 더 돋보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선되기에는 좀